맞춤법을 잘못 작성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대충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맞춤법은 미리 찾아보고 체크하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다음과 같은 단어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제와 결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올려주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결제가 맞습니다. 팀장님, 방금 기획안 상신했습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결제가 맞습니다. 첫 번째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고요. 두 번째 결제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야겠죠. 이런 맞춤법은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메일에서도 함께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메일에서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용의 누락과 잘못된 표기, 비격식적인 표현에 대한 실수가 많은데요. 혹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내용을 신경 써서 잘 작성을 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첨부 파일을 빼먹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내용을 잘 작성하고 첨부 파일까지 잘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신 확인을 해보니 제목 없음으로 전달이 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제목과 첨부 파일을 쉽게 빼먹을 수 있는데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잘못 표기하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춤법뿐만 아니라 종종 급한 마음에 호칭을 잘못 적어 보내기도 하고 수신자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잘못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차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아직도 나를 메일에서 과장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죠. 때문에 내용을 다 작성하고 난 후 잘못 작성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요. 주기적으로 자동 서명에도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받아보면 종종 이메일 서명에 오래된 정보나 잘못된 연락처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직을 했는데 전에 다녔던 회사의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서명에는 항상 최신 정보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메일은 다른 것보다 더욱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아닌 이메일을 활용하는 경우는 중요한 문건이나 자료로 남기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 것처럼 몇 번을 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한 번의 실수가 상대에게는 여러 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